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녹화시켰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지난번에 내가 올려준다는 거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네. 그럼 여기서 뭘 설명해 주려면, 이건 적도 부분이라고 했잖아. 영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봐봐. 영도가 뜨겁다면, 쌤, 영도가 뜨겁죠? 그 영도가 뜨거워.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그럼 상대적으로 극지방은 공기가 이렇게 내려가지.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뜨거운 것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웠으니까 그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럼 우리는 땅에 살잖아, 땅에. 봐봐. 지금 이렇게 그리면 실제적으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만 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한 바퀴 돌지 않잖아? 그럼 절대 바람은, 너 혹시 삼국지 읽어봤니? 삼국지 같은 만화 읽어본 적 있어? 거기서 보면 제갈공명이 남풍을 불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런 바람이, 여러 바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도 불다 보면 남풍도 불고 북풍도 불고 서풍도 불고 다 불지. 그거 다 없어. 오로지 북풍만 존재해.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왜? 북쪽이 공기가 많고 남쪽이 공기가 적다 보니까 북쪽에서만 바람이 불어야 돼.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오로지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가 있어도 북쪽에서만 바람이 오는 거야. 여름에도 북쪽에서만 바람 오고 겨울에도 북쪽에서만 바람 오고 가을에도 북쪽에서만 바람 오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 근데 지금 뭐가 관계돼서? 자전 얘기했지. 그럼 지구가 도니까 뭔 현상이 생겼구나. 어떻게 됐냐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세 개로 나뉘어져. 어떻게 세 개로 나뉘어지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다가 지구가 도니까 공기가 이쪽에 30도쯤 가면 30도쯤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 그리고 내려갔다가 공기가 여기 많으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60도 되면 또 올라가. 그 다음에 60도 되는 부분에서 또다시 이렇게 돼. 이렇게 세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거든. 세포라는 게 세 개 영역이라는 거야. 이렇게 세 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바람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구조를 봤을 때 지구라는 구조가 이렇게 세 개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혹시 사막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사막이 적도에 많다. 맞는 말일 것 같아? 틀린 말일 것 같아? 틀려요. 뭐라고? 쉬워 얘기했나? 네. 사막이 적도에 많다. 맞아? 틀려? 방금 뭐라고 했어? 그 했던 얘기 해주면 되는데? 틀렸다고 했나? 네. 너무 정답이라서.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니? 왠지 사막 생각하면 진짜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우가 진짜 똑똑하네. 근데 대답 되게 잘했어. 사막은 있잖아.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데가 사막이야. 무슨 말이냐면 위도가 30도인 부분. 우리 38선이면은 봐봐. 우리나라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 우리나라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져서 중국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그려져. 옆에 보면 아프리카 있고 막 이런데 참고로 사막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부분이 사막이 있어. 적도는 절대 사막이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알아? 그 아까 기상현상하고 똑같은 걸 이용해서 너희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어떻다고? 여기는 공기가 뜨거워서 올라가지. 공기가 뜨거워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30도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지.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기서 60도 되면 다시 올라간다고 했지. 60도에서 올라갔다가 극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했지. 너 혹시 고기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고기압? 네. 초등학교 때 고기압에 대해서 배워봤어? 고기압은 혹시 맑은 날씨니 아니면 흐린 날씨니? 뭐 틀려도 상관없는데 무슨 날씨 같아? 겨울? 어떤 날씨? 겨울? 고기압. 그치. 한국은 겨울에 고기압이 많기는 한데, 너 이제부터 요런 외우자? 야, 이거 당연히 중학교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맑은 날씨야, 맑은 날씨. 그러니까, 너희가 예를 들어서, TV 보다가, 내일은 고기압, 대륙성 고기압이 옵니다. 이런 얘기, 특히 겨울에는 많이 있거든? 고기압이 있다는 얘기는 내일 절대 비 안 온다는 뜻이야. 고기압은 하늘이 맑어. 내일 고기압이야? 그럼 천체 만경 들고 내일 밖에 나가서 밤에 가야지. 이런 생각해도 되는 날씨야. 그런데 내일 저기압이래. 저기압.
너 이런 표현 쓰지 않냐? 야, 오늘 엄마가 좀 저기압인데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네. 저기압은 날씨가 흐리니 말리. 흐린 거야. 흐려요. 저기압이란 거는 흐린 날씨. 흐린 날씨라는 얘기는 비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봐봐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나는 이렇게 옆으로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서 있잖아. 올라가지. 그럼 여기는 저기압이지. 이 얘기가 뭔지 알아? 적도 지방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 너 역시 열대 우림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네. 왜 열대 우림인지 알아? 열대 지역은 비우자에 수풀림자야. 열대는 비가 겁나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수풀이 형성되기 때문에 열대 우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너희가 나중에 지구본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 사하라 사막, 중국의 고비 사막, 사막이란 사막은 전부 다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에 있어. 자, 예를 들어보지. 야, 한국 물 부족 국가야, 물이 풍부한 국가야? 물 부족 국가예요. 웃기지 않냐? 야, 한국은 삼면이 바다야. 삼면이 바다인데 물 부족 국가야. 그러면 여기 중국 대륙 항복판에는 비를 구경할 수가 없는 곳이야. 중국의 고비상학이 요런 데 있어, 요런 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우리나라도, 야, 생각해봐. 야, 우리나라 1년 날씨를 생각해보자. 흐린 날이 많디, 맑은 날이 많티. 이렇게 생각해볼까? 너희 우산 가지고 학교 출발한 날이 많니? 우산을 안 가져간 날이 많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도 30도 부근은 고기압이라서 그래.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기압이란 얘기야. 위도 30도는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야. 근데 한국은 진짜 좋은 곳이야. 맑은 날씨인데 바다가 근처에 있어서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에 있는 사막, 사하라 사막 이런 거하고는 달라. 다행이지. 작은 할아버지께서 정말 고맙게 저 정도에 이렇게 참 저 지정학적으로 정말 좋은 위치에 저렇게 자리를 잡았나 봐. 그냥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배우잖아. 그지? 그 다음에 60도 부근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60도 부근은 다시 저기압이지. 여기서 비가 되게 많이 와.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 혹시 북유럽에 대한 얘기 들어봤어? 한번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북유럽은 비가 되게 많이 와. 그러니까 위도 60도 부근이라서 그래. 대충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얘네들마다 부는 바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전 지구적으로 약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를 가다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거니까 대충 설명할게. 바람이 너희 혹시 편서풍 지대라고 들어봤어?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라고 얘기하거든. 한국은 편서풍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날씨를 이렇게 볼까? 한국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구름이 여기 구름 있으면 여기 비구름이 있어. 그럼 내일 비가 올까?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니 아니 여기 일본 쪽에 구름이 있으면은 일본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니 A니 B니? 어느 거? A. A야. 편서풍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은아 예은이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아니요.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없어? 어이구 착하다기보다는 그래 그냥 그렇구나. 없구나. 정진이는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있어?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뭐 또래 연예인 없어? 좋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너희가 조금 컸어. 가장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근우가 나중에 고등학생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근우가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가서 내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와 진짜 우리 학교에서 1학년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친구를 내일 이제 데이트가 잡혔어. 근우야? 그런 일이 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을 것 같아? 기분 좋지. 이게 정진이든 시우든 근우든 누구든 다 좋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걔랑 내가 데이트를 하려고 내일 해야 되는데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니? 아니면 비가 왔으면 좋겠니? 맑았어.
맑았으면 좋겠지. 그러면 내일 날씨를 볼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중국에 있는 날씨를 볼 거야. 중국의 비구름이 여기 비구름이 있다면은 내 일정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왜? 우리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구름이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어쨌든 이렇다. 그럼 어쨌든 지구적으로는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선생님이 잠깐 쓸데없이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칠게.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를 조금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고 치고 일본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가 적도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가 적도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바닷물의 흐름이 존재하거든. 바닷물의 흐름. 너희 혹시 난류와 한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네. 그노야, 난류하고 한류 중에서 어디가 더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류와 한류. 어차피 뭐 너희 배운 적은 없어. 이거 내가 가르쳐 준 적은 없으니까. 찍어봐. 틀려도 된다는 얘기야. 난류. 난류. 어이구 잘 찍네. 이야, 씨. 앞으로 수능 때 그렇게 찍으면 된다.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자, 무슨 말? 난류라는 건 뭐냐면 적도 부분이 뜨겁다 했지. 여기가 뜨겁다 했잖아. 뜨거운 거냐? 이렇게 해서 난류가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오는 흐름이 존재해. 이게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한류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아까 지구의 4분의 1등분 해가지고 바람 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서 이름을 좀 가지고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요 해류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야. 이거 이름을 알고 있으면 좋아. 쿠로시오 해류. 참고로 너희 일본어 혹시 좋아하니? 일본어 공부한 사람 있어? 저 공부했었어요. 혹시 쿠로가 무슨 뜻인지 아니? 아니요. 쿠로라는 거는 검다라는 뜻이야. 검은 해류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한류와 난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한류, 그 다음에 난류가 있는데 물고기는 한류에 살기가 좋을까 난류에 살기가 좋을까 이거 알고 있으면 너희 학년이 아닌다고 내가 생각은 한다만 처음 듣지. 그럼 이렇게 설명해보자. 너희 사이다를 마실 때 시원하게 마시니 아니면 뜨끈뜨끈하게 데펴 마시니? 시원하게. 사이다를 뜨끈뜨끈하게 데펴 먹는 사람은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왜냐면 김 다 빠진 사이다를 먹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물고기는 물 속에 산소가 많은 데서 살고 싶을까? 아니면 산소가 조금 없는 데서 살고 싶을까? 산소가 많은데. 그치? 그럼 한류가 좋은 환경이야? 난류가 좋은 환경이야? 한류는 차가운 물이지. 상대적으로 네. 차가운 물이야. 꼭 차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는 그래. 차가운 거. 난류는 그냥 뜨뜻한 물이야. 뜨겁다고 하기엔 공기가 다 죽을 거니까. 따뜻한 물이야. 뜨거운 물은 다 죽는다, 그지? 그럼 어디가 물고기가 살기가 더 좋다? 차가운 물에 산소가 많으니까 이걸 정확한 표현으로 용존 산소량이 많아서 산소가 많아서 여기는 물고기가 많다라고 얘기해. 물고기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생명체가 많아. 생명체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생물이 많다는 얘기잖아. 생각해봐. 이거야. 순서대로 얘기해줄게. 여기가 찬물이네. 찬물에는 산소가 많네. 산소가 많으니까 미생물이 많지. 미생물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미생물이 많으니까 물고기가 먹을 게 많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럼 생각해보자. 찬물은 물이 투명하게 깨끗할까? 미생물이 많아서 좀 불투명할까? 돼요. 어떻다고? 좀 불투명하지. 네. 왜냐하면 미생물이 살기가 좋은 조건이니까. 근데 따뜻한 물 생각해봐. 따뜻한 물은
산소가 별로 없지. 그럼 미생물이 살기가 좀 별로 안 좋잖아. 미생물이 좀 적어. 그럼 물고기는 종류가 많겠니? 적겠니? 물고기도 적어. 너희 한번 떠올려 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 혹시 그 여행 광고 같은 거 본 적 있지? 야, 몰디브, 발리, 아니 파타야 이런 해변 같은 데 보면 바다 색깔이 정말 투명하고 예쁜 바다 그런 거 너희 그림 사진이나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네. 네. 바다를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주변에 있는 날씨가 따뜻한 날씨 대 차가운 추운 날씨 대 따뜻한 날씨. 무슨 말이냐면 따뜻한 날씨여야만 난류가 되잖아. 그러니까 바다가 미생물이 없으니까 투명한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 차가운 요거는 한류라고 하잖아. 한류. 한류는 그렇게 바다가 투명하지는 않아. 왜? 물고기들이 살기는 좋지만 뭔가 바다 색깔이 이쁘게 투명한 그렇지는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타야나 또는 뭐 그 발리 같은 건 다 요런 데 부분에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왜 쿠로시오 해류인 줄 알아? 바다가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햇빛이 저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야. 야, 바다 깊이 들어가면은 바다 색깔이 거먹게 되는 거 알지? 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또는 저쪽에 그 헬리콥터 타고 바다를 쳐다보면 그 바다 밑에 깊은 데까지 보이니까 바다가 시꺼멓게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영향을 가장 주는 해류가 바로 이 쿠로시오 해류라는 걸 너희가 알고 있으면 좋아. 이름을 외워두면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를 좀 그래 조금 이쁘게 그리자. 이건 아니다, 그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리는데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뻗어 나오는 해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이거는 황해지, 황해. 여기에 황해 난류라는 게 있어. 황해 난류라는 게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건 뭐냐면 동한 난류라는 게 있어. 혹시 너희 조경수역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동해안은 어업하기엔 되게 좋은 그런 지형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처음 들어봐? 우리나라가 동해안이 되게 어업하기가 좋아. 즉 어장이 되게 좋아. 왜 그러냐면 난류도 있는데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가 존재해. 이걸 북한 한류라고 해. 북한 한류. 자, 생각해봐. 아까 난류에만 사는 물고기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한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거든.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뭉쳐. 서로 만나. 그럼 여기서 물고기 잡으면 어떤 놈은 한류도 걸리기도 하고. 그지? 한류에서 사는 물고기도 잡기도 하고. 난류에서 사는 물고기도 잡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중에 사회시간에 100% 나온다. 조경수역이라고 해. 처음 들어보니? 네. 조경수역이라고 하면 한류 물고기, 난류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럼 봐봐. 여름이 되면 난류의 영역이 더 세지지. 여름이 되면 얘가 더 세지니까 여기서 생기겠지. 조경수역이. 약간 북한 쪽에. 근데 겨울이 되면 한류가 더 세지겠지. 그럼 얘가 내려와서 약간 한국 쪽에 있겠지. 그럼 한국 입장에는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겨울이 좋아. 북한 입장에는 여름이 좋아. 만나는 보면 저기 쪽으로 가니까. 이해 갔어? 지금 내용이 이제부터 쌤이 보여주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자, 봐봐. 해류라는 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뭐 난류, 한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줬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영향을 가장 주는 제일 중요한 해류 이름은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 이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 황해 난류, 동안 난류가 이렇게 나눠지고 얘네들이 만나는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조경수역은 어떻다고? 여름이 됐을 때는 좀 북쪽으로 밀려가고 또는 겨울이 되면 한류가 세지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간다. 내용이 혹시 어렵니? 지금 설명해 준 게? 시우 이해가? 네. 근우하고 정진이도 이해가? 네.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 특징. 자,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고 동해 쪽에서 생성되고 여름에는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한다. 이 내용이야. 그럼 어쨌든 특징은 좋은 어장이 된다. 한류, 난류 다 있다. 그 다음 조석. 자, 조석. 너 역시 조석이 누군지 모르지? 알아요. 시우는 알 수밖에 없겠다. 그림을 좋아하니까. 자, 웹툰 작가가 조석인데.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 작가가 있어. 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조석인데 어쨌든 요 조석은 그 조석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조석. 어, 달의 힘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너희 밀물 썰물 본 적 있니 혹시? 아니요. 이게 진짜 좀 짜증난다니까. 울산에 사는 사람은 좀 불리해. 이거 서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는 순간 뭔지 알아? 왜 맨날 보니까. 근데 우리는 봤어요.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어. 봤다고? 누가 봤어? 저요. 정진이가 봤다는 얘기인가? 네. 잘했어. 좋네. 그런 거 본 경험이 없어. 선생님도 한 20대 후반 때 봤다, 이거. 뭐 서해에 가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물썰물 얘기는 들었지? 혹시 밀물에서 다음 밀물까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 이거 외워놓으면 좋은데, 12시간 25분 걸려. 그러니까, 밀물이 하루에 거의 2번쯤 오는 거지. 약 2번. 그러니까 12시간 50분, 그러니까 24시간 50분 간격이니까. 그러니까 2번. 하루에 밀물 2번, 하루에 썰물 2번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이라는 게 뭐야? 이게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과 이거지. 너희 이거 본 적 있을걸? 여기 너희 임진왜란 공부해 본 적 있니 학교에서? 네. 네. 임진왜란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이 누구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그지? 우리 명량 대첩 이렇게 했잖아. 그 명량이 일어나는 부분이 여기거든. 이거 펜이 너무 굵어가지고 이거 그려질려나 모르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너희 명량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 여러 번 봤어요. 네. 가서 거기 보면 회오리 생기고 막 물길이 바뀌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 바로 그게 조수 간만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조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밀물이 일어나고 썰물이 일어나는 방향을 잘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본 배를 이겨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그 밀물과 썰물이 뭔지 잘 이해해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서 어쨌든 조류라는 거는 그때 일어나는 바다의 흐름 있잖아. 그때 회오리가 생기는 바다의 흐름이 조류야, 조류.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로 나타낸 해수의 흐름. 그 다음에 만조. 밀물이야, 밀물. 밀물이 가득 찼을 때를 만조. 바다가 만조 때는 여기까지 차는구나. 그럼 간조 때는 썰물이 일어나면 여기까지 차는구나. 그럼 봐봐. 여기는 땅이 되지. 네. 이 땅을 뭐라고 해? 갯벌이라고 하지. 응. 그런 거야. 그러면 만조와 간조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알아?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 자, 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설명해 볼게. 자, 여기 태양이지, 태양. 그 다음에 지구가 있어. 지구 주변에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지구에 보면 누가 있냐면 물이 이렇게 지구에 있는데 물이 있는데 여기 달이 여기도 있잖아. 근데 참고로 태양도 지구를 잡아당기고 달도 지구를 잡아당겨. 그런데 이 물이 자 달이 여기 있고 태양도 여기 있으면 달도 잡아당기고 태양도 잡아당기니까 특히 물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물이 쏠려. 그럼 이쪽 지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밀물이 되는 거야.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 24시간 50분 걸려. 거의 하루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여기가 우리 한국이라고 칠게. 이쪽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가 있는 거냐면 그럼 밀물이 있겠구나 이거야. 밀물. 그럼 반대로 달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미안하다. 지구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자, 그게 아니고 밀물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설명을 잘못했다. 미안. 이게 살인데 살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입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지금 그림을 너희 입체적으로 이게 고민이 좀 된다. 잠깐만 있어 봐봐. 요걸 볼까? 요거 보이니? 요거? 네. 네.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달이야. 이게 달인데 지금 휴대폰 앞면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야. 근데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지. 지금은 네. 봐봐. 달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정면이지.
네. 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화면을 좀 크게 할게. 뭐 잠깐 공유 중지하고. 자, 여기 화면을 좀 크게 할게. 아, 진짜 얼굴이 크게 나오기 되게 부담스럽네.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요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 다리야. 왼쪽에 있는 게 다리야. 여기 파란 거, 녹색. 근데 지금 지구 입장에서 돌잖아?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렇게 돌 건데, 지금은 요 화면, 액정 화면 정면이 달을 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어때? 달이 물을 잡아당기니까 밀물이야. 그런데 6시간 정도 지났어. 그럼 봐봐. 우리나라는 달을 보고 있니? 달을 옆으로 보고 있니? 옆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옆쪽에서 물을 다 잡아당기니까 우리나라에는 물이 없지. 네. 이때는 썰물이야.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갔어. 이제 완전 반대가 됐지. 근데 뒤쪽에서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이렇게 되면 물이 몰리지. 네. 물이 몰리니까 이때는 밀물이야. 또 반대로 6시간이 지나면 카드가 보이네. 어쨌든 6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여기서도 옆에서 잡아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썰물이야.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다시 밀물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 달 때문에 2번 썰물과 2번 밀물이 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지? 네. 좀 느낌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야, 이거 정말 이해가 갔어? 시우 이해 가돼? 네. 응. 이해 갔으면 너 똑똑한 건데. 그런데 이거를 있잖아. 그 현상이 그럼 매번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데, 근데 달하고 태양의 위치가 같잖아. 그럼 달도 잡아당기고 지금 태양도 잡아당기면 조수간만에 지구에서 잡아당긴 힘이 엄청 세지. 그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엄청 세. 태양도 잡아당기고 달도 잡아당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달이 잡아당기는데 달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태양은 이렇게 잡아당기지. 물론 달이 가까우니까 영향을 물한테 주는 영향은 달이 더 센데 그래도 좀 나뉘지. 달하고 태양하고 같이 잡아당기면 이만큼이나 차지했어. 그런데 반대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달이 이만큼 세고 달이 이만큼 잡아당기고 태양은 옆으로 잡아당기니까 약간 조금 이 정도지 뭐 그래도 나름대로 고르게 분포되지 여기 조금만 세지는 거야.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나중에 만났을 때 내가 입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대충만 설명하자.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요거는 금음달이야. 요거는 보름달이야. 요거는 상현달. 내가 지금 방향을 좀 이상하게 잡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쨌든 상현달, 보름달, 여기는 하현달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을 때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좀 적어. 여기 있을 때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아.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중학교 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대충만 알아도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갔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면 보름달에는 음력 15일은 보름이지. 보름달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 차이가 되게 심해. 반대로 반달일 때지. 반달일 때. 하얀달, 상현달인 반달일 때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있다 해서 조금이라고 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살이라고 해. 그러니까 조차가 많이 일어날 때는 살이, 조차가 조금 일어날 때는 조금.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조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조류가 일어나는데, 밀물은 만조, 썰물이 최대 일어나면 간조. 그런데 조차가 많이 일어날 때는 살이, 조차가 적게 일어날 때는 조금이라고 한다. 관련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 여기서 봐봐. 11번.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어차피 하루 동안 2번씩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여기 음력 15일 같은 경우는 보름달이잖아. 보름달. 보름달 같은 경우는 음력 15일 보름달인 거 알지? 네. 네. 음력 15일 보름달인데
B 같은 경우 조차가 크게 나타나니까 이건 살이라는 거잖아. 네. 조금 나타날 때는 조금이라고 했잖아. 그럼 네. A와 같은 시간은 살이라고 한다. 틀렸지? 자, B와 같은 시기를 만조라고 한다. 살이라고 했지?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계속 있는 거야. 만조도 있고 간조도 있는 거야. 조금 있을 때도 만조와 간조가 있고 살일 때도 만조와 간조가 있는 거야. 혹시 정진이 이해가? 근우 이해가니? 네. 이해.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크다. C에서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는 얼마 안 나지? B나 D가 높지.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바다의 갈라짐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다. 너희 진화해수욕장 가본 적 있니? 네? 진화해수욕장 가본 적 있어? 네. 진화해수욕장에 무인도 있는 거 알아? 진화해? 진화해수욕장. 네. 진화해수욕장 몰라? 정진아? 네. 울산에 있는 그 해수욕장 하나 있잖아. 뭐 일산도 있지만 울산에 간절곶 알지? 네. 간절곶 가는 길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거든? 여기 해변이 이렇게 있잖아? 아이고, 이거 색깔 좀 바꿀까? 해변이 이렇게 있으면, 해변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어서, 바다가 이렇게 쭉,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다 보면, 여기 딱 보면, 여기 섬이 하나가 딱 있어, 무인도가. 그너 이게 뭔지 알겠지? 네. 여기 섬이 있거든? 너희 나중에 이제 관찰해서 한번 가봐라. 놀러 가봐라. 놀러 가면, 어떤 날에는 있잖아. 이 길이 이렇게 뚫린다. 썰물이 생기면 썰물이 되게 차이가 크게 생길 때는 여기 걸어갈 수 있어. 진짜로. 근데 밀물이 있을 때는 이 길이 없어져.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 이 일대 바다의 갈라짐 현상을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다. 바다의 갈라짐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을 때, 자, 방금 요걸 그렸는데 여기 조금일 때는 잘 나타날까? 조금일 때 썰물이면 그렇게 잘 안 나타나. 조금 애매해. 그런데 이게 살이일 때는 살이일 때 썰물하고 조금일 때 썰물의 차이가 다르지. 예를 들어서 높이 깊이 이렇게 있는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살이일 때 썰물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내려가. 근데 조금일 때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 그러니까 조금일 때는 좀 뭐 그렇게 좀 덜 얕아지고 살이일 때는 좀 많이 얕아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살이일 때 이 갈라짐 현상을 우리가 정말 잘 관찰하기 쉽다 이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는 뭔 말인지 이해가? 네. 시우도 이해 갔어? 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관련된 문제들을 쌤이 빨리 풀어줄게. 한번 봐봐. 여기는 해류에 대한 이름 아까 뭐였어? 이거 쿠로시오 해류였는데 이거는 황해 난류였고 동안 난류 또는 북한 해류, 북한 한류. 이는 몰라도 된다. 아직은 몰라도 된다. 리만 해류라고 있어. 그냥 몰라도 돼.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 핵심은 D는 쿠로시오 해류였으니까 틀렸네. A는 황해 난류였으니까 틀렸고 C는 동안 난류였으니까 틀렸네. E도 틀렸고 B는 북한 한류. 이것만 맞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지. 문제 어렵니? 중학교 문제 되게 쉽지 않냐?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부르시오라고 했는데 밑에가 저위도고 위에가 고위도지. 네.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잖아. A는 난류니까 그지? 그 다음에 B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해류가 아니다. B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준다 그지? C는 동안 난류지. 동안 난류니까 여름철 되면 여름철에 세력이 세지지 겨울철 되면 세력이 약해지잖아. 그 다음에 C와 D는 얘도 난류고 얘도 난류고 얘도 난류니까 C, D는 모두 난류가 맞는 거지. E는 대충 봐도 난류의 근원일 수가 없지. 저 위에서 오니까. 얘는 북한 한류의 근원이야. 그래서 리만 해류라고 하는데 그냥 몰라도 돼. 지금은 진짜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해류에 대한 설명. 해류는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바람으로 부는 거고 여름에 난류가 오는 게 아니지. 난류는 그냥 남쪽에서 오는 게 난류야. 한류는 북쪽에서 오는 게 한류야.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야 되겠지. 자, 해수가 흐르는 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한다. 변화돼?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변하지 않아. 한류는 주변 해수에 비해서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 차갑다 있잖아. 여기는 문제는 지금 푸니가 생각보다 풀만해, 안 풀만해? 풀만해요. 네요. 여기는 것도 한류, 난류. 어떻게 구분할래? 이거 되게 실수 많이 하는데, 난류와 한류니까 상대적인 수온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 이거 답 아니다. 뭐냐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밑에서부터 오면 난류, 위에서부터 오면 한류. 이게 중요하다, 알겠지? 네. 이게, 이거 설명해줄까 말까 내가 지금 고민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내가 심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난류인데 한류보다 차가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지도를 그렸었는데, 여기 지도 그렸지. 이거 한류잖아, 한류. 여기 오른쪽에 한류 보이지? 한류인데, 여기는 한류. 난류인데, 여기는 난류. 왠지 여기 더 따뜻할 것 같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한류 중에서도 따뜻한 한류는 존재해. 그냥 한류와 난류를 구분짓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얘가 위에서 밑으로 가니, 밑에서 위에서 가니, 이거 차이야. 시작하는 지역이 고위도냐 저위도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관련이 되긴 하는데 우선순위는 온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발생의 원인이 되게 중요하다. 요것만 기억해. 요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문제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저것 문제 다 풀어볼 수 있겠지. 다음 시간 내가 보내준 거 요거를 다 풀어오는 거야. 요거는 다 풀어오는 거. 그래서 서술형편 문제는 안 풀어와도 돼. 뭐 풀어도 되고 서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한번 풀어보든가. 실수해도 되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배운 거 여기까지 풀어봐. 여기 있는 내용 여기까지만 할게. 나머지는 재미 오늘은 다큐멘터리를 보여줄게. 전에 못 보여줘서 정진이가 너무 아쉬워했던 걸로 기억해서. 네? 정진이가 아쉬워했던 것 같은데? 안 아쉬워했어?